안녕하세요. 함께하는 각자도생 전주프 인사드립니다. 예, 참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영상을 지금 올린 지가 지난 10월 말 정도였으니까 거의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영상을 올리지 않다가 이제 다시 올리는 것 같아요. 11월 한 달간 굉장히 살인적인 스케줄을 제가 소화하느라고 영상이 좀 이렇게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협착증에 관해서 좀 설명드려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협착증이란 과연 무엇인가? 환자분들이 이제 협착증이라는 말을 듣고 오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선생님 저 협착증이래요. 근데 허리가 너무 아파요. 이런 말 들으면 뭔가 좀 헷갈리는 듯한 부분들이 분명히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협착증에 관해서 완벽하게 정리를 한다라는 개념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 우리가 이것만큼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 이런 점들을 좀 선별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협착증을 알려면 스파이널 캐날 굵기에 관해서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물론 이제 협착증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점을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는 스파이널 스테노시스와 두 번째는 포라미널 스테노시스라는 두 가지 개념인데요. 첫 번째 이제 스파이널 스테노시스는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면 이제 척추관이라는 건 뭐냐? 지금 여기 좌측에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이 안에 구멍이에요. 이게 이렇게 척추 사이 뼈에 이렇게 그 구멍이 있는데 이 구멍의 굵기가 대략 어느 정도인가 짐작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먼저 좌측에 보면 이게 목뼈거든요. 목뼈 경추 2번인데 경추 2번은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들어가네요. 경추 2번.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는 허리예요. 허리뼈. 가운데는 이제 허리뼈인데 이거는 우리 검지손가락 굵기 정도 됩니다. 세 번째가 이제 등뼈 같은 경우는 이제 새끼손가락이 이렇게 들어가죠. 이제 대략적인 겁니다.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대략적인 부분이지만 척추관의 굵기를 대략 이렇게 우리가 짐작해 보면 어느 정도 굵기가 대충 예상해 볼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점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쉽게 이렇게 묘사를 해 놓았죠. 자, 그럼 먼저 이 척추관 협착증이 뭐냐? 스파이널 스테노시스라는 게 뭐냐? 제가 좀 전에 이제 손가락 굵기를 말씀드릴 때 그 구멍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정상 캐널, 정상 구멍이라는 얘기예요. 관. 스파이널 스테노시스라는 거는 결국 이 구멍이 좁아지는 거를 의미하는 건데, 사실 여기 보시면 먼저 우측의 그림을 보시면 퇴행성 파셋 조인트, 하이퍼트로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냥 존재해 있습니다. 같이 동반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협착증은 불안정성이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안정성이. 자, 그렇기 때문에 불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정성을 추구하고자 하잖아요. 우리 몸 자체가. 그래서 관절 주변에 있는 뼈가 생기기도 하죠. 보니스퍼. 이렇게 이제 뼈가 길어나는 듯한 그러한 현상이 이제 생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가먼트 하이퍼트로피가 생깁니다. 특히 이제 리가먼트 인대가 두꺼워진다는 얘기인데, 특히 이제 후종인대나 이제 황색인대가 이제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후종인대, 황색인대 이렇게 보시면 특히 이제 이 부분 보면 두꺼워져 있는 걸로 묘사가 돼 있죠. 리가멘텀 플레범. 그래서 황색인대가 두꺼워지면서 원래는 정상 두께가 바로 이제 여기 묘사된 조그마한 황색으로 표시된 이 영역인데 벌써 이렇게 보세요. 엄청 두꺼워져 있잖아요. 두꺼워져 있는 데다가 벌징, 디스크가 벌징되면서 척추관 안으로 디스크가 나오게 되니까 이만했던 구멍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요만밖에 안 하죠.
이렇게 해서 이제 공간이 좁아지는 현상을 스파이널 스테노시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제 증상으로는 간헐적 파행, 신경인석 간헐적 파행이 발생합니다. Neurologic Intermittent Claudication.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이 증상에서 우리가 유의해 볼 수 있는 건 척추관 협착증의 주된 증상은 양쪽 다리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힘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쥐가 나는 것처럼, 그런 힘이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 증상, 이제 이런 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척추관이 이제 이렇게 좁아지게 되죠. 스파이널 스테노시스가 이렇게 생깁니다. 그러면 데칼색, 듀라메타에 분포하는 혈관들이 압박돼요. 아무래도 이제 듀라메타가 목 졸리는 것처럼 쭉 이렇게 눌리게 되니까 그 신경 부위에 분포하는 혈관, 그 혈관에 피가 잘 통하지 않는 허혈성 압박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혈관들이 이 두꺼워진 인대들, 그리고 퇴행적으로 인해서 생긴 불규칙한 뼈 모양, 이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파셋에서 하이퍼트로피가 생기죠. 이런 현상들이 복합되어져서 척추관에 있는 물주머니가 눌리게 되는 거죠. 신경을 싸고 있는 물주머니가. 그렇게 해서 이제 압박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경인성 간헐적 파행,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고요. 양쪽 다리에 문제가 생기는 걸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중요한 점은 뭐냐면 한쪽 다리만, 예를 들어서 쥐가 나는 느낌이나 힘이 빠지는 것, 이거는 클라우디케이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는 신경인성 클라우디케이션으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뭐냐면 MRI 상으로는 충분히 좁아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한 가지 MRI 상으로 안 보이는 게 있죠. 뭐냐면 이 듀라메타의 혈관이 충분히 분포해 있으면 증상이 미미하거나 아예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좁아져 있어. 좁아져 있는데 다리 증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백페인이 있네. 자,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렇게 막 되게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MRI 상으로 좁아져 있더라도 혈관이 충분히 분포되어 있어서 혈액순환이 어느 정도 공급이 계속돼서 정상화되면, 계속적으로 혈관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피가 충분히 공급이 되어지면 증상이 미미하거나, 그러니까 신경인성 간헐적 파행이 미미하거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점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자, 다음은 허리가 아픈 증상이 동반되는 환자가 있죠. 협착증인데, 선생님 저 허리도 아파요. 다리도 저리고요. 근데 이거는요, 척추관 협착증의 백페인은 허리 통증은 주된 증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허리 통증이 나타날 수는 있죠. 왜냐하면 협착증이 진행되는 과정에서요, 방금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파셋 조인트가 퇴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조인트 페인이 나타나죠. 백페인이 나타날 수는 있는데 이게 계속 영속적으로 생기는 건 아니에요. 협착증이 심해지면 아까 말씀드렸죠. 불안정성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걸 안정성으로 바꿔요. 보니스포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인대가 두꺼워진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스테빌리티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조인트 페인은 줄어들게 되죠. 따라서 척추관 협착증이 계속해서 이제 악화되면요, 오히려 백페인은 없어요. 그러니까 주된 소견이 아니에요. 그냥 그 과정 중에 생길 수 있는 현상이지 백페인이 주된 소견이 아닙니다. 근데 물리치료실에 오셨는데 나 선생님 저 협착증이래요.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환자가 지금 느끼는 통증은 어느 부위에 있냐? 허리하고 엉덩이에 있다. 자, 이런 상황이 있다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지금 이거는 협착이 미미해서 조인트 페인이 생겼거나 아니면
마이오파셜 페인과 조인트 페인이 혼합돼서 나타나는 현상이구나. 스테노시스가 정말 생각보다 심하진 않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스파이널 스테노시스가 심한 환자는 양쪽 다리에 문제가 생깁니다. 양쪽 다리에 문제가 생겨요. 한쪽 다리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조금 이것으로 보기는 좀 어렵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점들은 좀 기본적으로 미리 우리가 알고 있으면, 속된 말로 미리 깔고 들어가면 도움이 좀 많이 되겠죠. 자, 이제 두 번째로 볼 거는 포라미널 스테노시스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자, 환자분들이 이제 병원에 내원하시면 이제 어떤 설명을 들으시냐면, 이 구멍을 갖고 설명을 많이 들으세요. 그래서 환자분 여기 보이시죠? 구멍이 지금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구멍이 이렇게 좁아져 있습니다. 지금 협착증 증상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당신이 지금 다리가 엉덩이 쪽이 이렇게 좀 아플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듣기도 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추간공 협착증에서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될 거는 여기 좌측 그림 보이시죠? 여기 보이는 것처럼 신경만 나오는 게 아니라 혈관들도 다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포라미널 스테노시스에서는 이제 뭘 봐야 되냐면 디스크 탈출 정도와 이 파셋 퇴행의 정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많이 봐야죠. 여기 보면 포라미널 스테노시스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 보면 와, 정말 디스크 여기 공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뼈 공간 여기 사이가 얼마나 좁아지는가, 이거에 따라 나타나잖아요. 지금 너브루트가 눌리는 거를 지금 이제 그림으로 보이고 있는데, 자, 이 포라미널 스테노시스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라디에이팅 페인이에요. 방사통이 나타내는 거죠. 레퍼드 페인이 아니고 라디에이팅 페인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간공 자체 공간이 좁아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디스크 탈출증보다 방사통이 심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혼합된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디스크 탈출이 주된 이 증상보다 방사통이 더 심할 수가 있죠. 왜냐면 양쪽으로 쌍으로 누르니까 얼마나 심해지겠어요, 누르는 게.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방사통이라는 건 쭉 밑으로 내려와 버리는 거잖아요. 백페인은 거의 없거든요. 근데 백페인과 레그페인이 같이 있다, 환자가. 그러면 이건 이제 레퍼드 페인일 가능성이 높죠. 레퍼드 페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는 이게 너브 컴프레션, 이 원인만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근육의 문제일 수도 있고 조인트 페인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이제 이렇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이제 정리를 해보면 협착증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협착증에는 스파이널 스테노시스, 척추관 협착증과 두 번째는 추간공 협착증이라는 이 두 가지 경우가 있다. 그러면 척추관 협착증의 주된 증상과 추간공 협착증의 주된 증상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잘 관찰하고 그다음에 문진이나 또 환자분들이 만약에 이제 그 MRI를 갖고 와서 좀 봐달라 하면 이런 부분들을 조금 유의 깊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건 이 방대한 스테노시스라는 개념의 아주 극히 일부분만을 조금 소개해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병원에서 만날 수 있는 환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을 조금 선별해서 지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이 백페인 통증을 접근할 때요, 특히 허리 통증 접근할 때 한 가지 원인만 고집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신경이 눌렸어? 그럼 예를 들어서 이 SLR로 나와야겠네? 근데 왜 안 나오지? 단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오래된 디스크 증상이든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는 스테노시스든 근육에 문제 없을까요? 이 정도, 이게 다 지금 퇴행성으로 인한 문제들인데 근육에 문제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력의 밸런스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다 무너져 있겠죠, 이런 환자들 같은 경우. 그리고 마이오파셜 페인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SLR로 해도 SLR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SLR로 나오긴 하는데 그게 정말 너브 컴프레션에 대한 사인이 아니고 마이오파셜 페인에 대한 사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정형화된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이 통증을 개념을 접근할 때는 한 가지 방법만 고집하지 마시고, 정말 어떤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방면을 공부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도 이제 공부해보면서 특히 이제 MRI나 이 수술에 관한 부분들을 공부하면서 물리치료적으로만 접근하는 게 정말 한계가 많이 있구나. 이라는 점들을 좀 많이 느꼈어요. 사실 우리가 물리치료적으로 접근하면 듀랄색, 데카색에 혈관이 많이 분포되어 있고 충분하면 클라우디케이션이 안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정보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환자분들의 이 통증이라는 건 정말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으로 이렇게 설명드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정말 기본적인 내용이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또 오늘 환자분들과 또 만나는 그런 또 한 주의 시작입니다. 또 여러분들 허리 통증 환자 이렇게 만나 뵙게 될 때 디스크, 조인트 페인인지 마이오파셜 페인인지 스테노시스인지 정말 구분하기가 어려운 환자들이 많죠. 다 복합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 많아요. 조금씩은 다 복합되어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 환자의 통증이 지금 나타나는 원인이 주된 이유가 뭔지 이걸 알아내는 게 중요한 거니까 우리가 이런 조그만한 정보들도 우리가 알고 계신다면 정말 추적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영상 자주 올릴게요. 이제 웬만한 스케줄도 다 소화를 했기 때문에 이제 좀 유튜브에 좀 집중을 할 생각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또 한 주 또 즐기는 치료 하시면서 어렵지만 그래도 이게 좀 풀어나가는 재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어렵더라도 또 견디시고 또 이렇게 잘 해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